결현개박감사. 결현개박감사. 무슨 뜻일까? 결, 현, 개, 박, 감, 사. 이거 우리말이야. 끝에 사자가 실사야, 실사. 이렇게 실. 뭐 비단실, 명주실 할 때 그 실사고, 결현개박감은 몰라. 왜 모르냐면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죽었어.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결현개박감의 뜻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결현개박감사는 어떤 실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실이 몸 안에서 나오는 실이래. 아니 무슨 황당한 얘기야. 완전히 진짜 뜬구름자는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얘기잖아.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시골에, 그러니까 이 결현개박감사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게 없어.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시골에, 시골 어딘가에 깡촌에 한 노인이 살았어. 그 노인은 이제 의사야. 근데 정식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의사야. 민간 의사. 뭐 한의학도 하고 뭐 자기만의 요법도 하고, 그래서 침술사야, 침술사. 근데 이 사람이 서양 병원에서 못 고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 침술로. 그래서 이렇게 아름아름 깡촌 초가집 막 이런 데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침을 맞고 가는 사람이야.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떤 책과 이제 증언들, 그 지금은 절판된 책이야. 그리고 또 글을 보고 온 사람의 증언들을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은, 이 결현개박감사 노인의 주장은 그거야. 우리 몸에서는 실이 나온대. 근데 그 실이 왜 나오냐면은 우리 몸의 기운이란 거를 항상 100%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이란 게 이렇게 컴퓨터 계산처럼 딱 떨어지게 이 신진대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남은 에너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에너지, 그런 이제 잉여의 목들이 몸 안에서 하얀 실을 형성해서 감는데, 장기나 뭐 오장육부를 이렇게 감는데, 뭐 비단 장기만은 아니고 이제 내장을 넘어서서 뭐 신경 조직이나 뭐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겠지? 근데 이렇게 신경 조직, 내장 이렇게 부르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의적인 관점이니까 나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이제 몸속에 감겨. 그 하얀 실의 이름이 결현개박감사고, 그 노인은 이제 자기의 침술을 통해서 이 결현개박감사가 감겨있는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침을 맞고 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침이 돈대. 그러니까 굉장한 장침을 이렇게 꽂아버린대, 몸에. 근데 그게 막 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장침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사람 몸에 있으면 이렇게 꽂았잖아. 이렇게 꽂았잖아. 꽂고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끝으로 이렇게 쫙 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얼만큼 빨리 돌고, 얼만큼 기울어져서 돌고, 얼만큼 깊이 돌고, 그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한대.
그 할아버지는 그 침 끝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촥 하면서 이 몸속의 결현개박 감사가 얼만큼 감겨 있는지 그거를 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육감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샥 해가지고 여기 감긴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 더 가가지고 슉 하고 또 저쪽이 좀 남은 것 같으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좀 천천히 돌게 해서 이번 건 굵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침술로 고쳐준다는 노인이야.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완전 사이비 같잖아.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글쎄. 그러니까 나는 이 노인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은 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제 그 결연개박감사 할아버지를 막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 근데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면허증이라고 하는 게 좀 허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화, 어떤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냐라는 거는 항상 바뀌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 예를 들어서 메이지 유신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계야. 왜냐하면 다른 사상과 다른 이 사고 체계와 다른 이제 이데올로기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저변에 깔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분석하고 따져보면은 이제 그 이데올로기에 이제 기반을 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뭐 합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라.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라. 이런 것들도 그게 그냥 당연한 상식이라고 보이지만 그거 역시도 근대의 사상들에 크게 보면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의 지배적 질서나 인식의 방식, 인식 구조 이런 것들은 다 바뀌어. 계속 바뀌는데 그게 바뀌는 거에 준해가지고 그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규칙들이 통용이 되게 되고 그런 규칙들에 기반해서 이제 어떤 기관이나 사람들이 일하게 되고 그런 수다한 과정들에서 이제 면허증을 주는 이 행위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지. 완장, 인정 이렇게 해주는 그 수많은 근거들이 확립이 된 다음에 이제 면허증이라는 제도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신이 부여한 권위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고 제도인 건데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사상들이나 이 세계의 질서가 계속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의사 면허 잔혹사가 있어. 일례로 이제 몇 번의 의사 면허 잔혹사가 있는데 일제시대 끝나고 해방이 됐잖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엘리트들은 다 일본에서 의사 면허를 따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갑자기 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본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돌팔이가 돼버린 거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의사들 중에 돌팔이가 엄청 많이 생겼어.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70년대, 60년대, 뭐 80년대 이 정도 시기도 시골에 가면 막 초가집 있고 마을은 마을 공동체대로 벼농사 지으면서 초가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 별로 안 멀어. 조선이야 시골 가면. 근데 조선시대 같을 때 민간 의사들이 다 그 내의원 허준 같았겠냐고. 그냥
그냥 동네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면 어디서 이 의원한테 좀 주워 듣고 배운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자기 일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의술이 전례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유명한 침술사들이 참 많았어. 결혼계박감사 할아버지도 그 유명한 이제 침술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물론 더 조금 더 이 편벽된 약간 괴팍한 사람이긴 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의랑 한의 사이에 정통성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한의사 면허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침술사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거야.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사람들 치료하면 그게 갑자기 막 이렇게 철컹철컹 할 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침술이나 옛날부터 전래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 같은 게 더 이제 사이비처럼 되고 더 숨어들고 거기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안 모이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결연개박감사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산신령 같은 약간 사이코 같은 뭐 이상한 진짜 괴상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할아버지가 원래부터 괴상했던 게 아니라 어떤 이 질서의 문제인 거야. 사회 질서의 문제, 제도적인 약속의 문제, 그리고 그 약속이 뿌리를 둔 사상이 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뭐 당연히 서양에서 왔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이 문화적인 위계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연개박사 할아버지는 좀, 결연개박 감사 할아버지는 조금 이제 극단적인 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책에 소개됐던 것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간 의학을 찾아다니는 어떤 이 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신만이 같은 사람인데 정말 박식한 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작정하고 책을 쓴 거야.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뭐 알려졌다는 말이 무색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대화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현대화된 이 학문의 분과라든지 아니면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라든지 뭔가 이 기록물을 저술하고 보관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질서들에 입각해서 이 결연개박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대접을 잘 해줘도 잔존하는 민간 의학 이런 이제 범주 안에 갇혀버린다고. 그런 범주 안에 갇혀버린다고. 그래야지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소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번지수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둬야 자유가 생긴다는 역설이 성립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할아버지는 그런 체질 자체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할아버지의 철학이 나름 일리가 있어.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나의 해석일 뿐이지만, 이 할아버지가 이제 결연개박감사가 생기는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100%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딱 떨어지게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잉여의 몫이 생긴다.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그냥 고독한 한 명의 개인이라면 계속 에너지를 발산하고 하다가 다 쓰면 그냥 죽으면 돼. 근데 그럼 허공에 발산할 거야? 어디로 발산할 건데? 얘 문제에서 그 환경이라는 거를 우리가 선택하기는 어렵잖아. 있는 걸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는 거지. 아예 나한테 딱 맞는 그 환경을 창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또 개선해 나가기 이전에 나의 환경이라는 거를 일단 발견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어쩌면 더 이렇게 외부 세계의 타인, 그리고 또 이 지식의 내용, 또 사람들의 감정 이런 것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티키타카가 나한테 이제 수많은 흔적들을 남기잖아. 또 미련을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분명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혼자 맥주 한 잔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앙금처럼 기억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로부터 계속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람 안에 묘하게 이 부조리한 계산식들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렇게 사람은 사회화돼 가지만 그것이 한 사람 안에 남기는 어떤 불확실성이나 상처나 아니면 고독감이라든지 소외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그 할아버지는 이제 이 침술의 언어로 막 통찰을 해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결연개박감사가 좀 심한 메타포여서 그렇지, 좀 심각한 메타포여서 그렇지, 서양 철학에도 나와 이런 내용들이. 너네 뭐 학교에서 교양 같은 거 배우면은 스피노자 같은 거 배웠나?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한테 실존 역량이라는 게 있대. 나 이 얘기 예전 영상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우리한테 실존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외부와의 영향 관계에 의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해. 근데 사람이 커지는 걸 작아진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작아지는 걸 커진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대.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고 유한자라서 그렇대. 그러면 그 커지는데 작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작아지는데 커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이렇게 이 계산이 안 맞는 이 참 사람다운 순간에 결연개박 감사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잖아. 또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음악은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 무슨 막 클래식 음악 막 이런 거 되게 추상적인 건데, 그게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존의 구조를 재현하는 거래.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추상적인 거에서 감동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감동을 느끼면은 결연개박감사가 막 풀어지는 거 아닐까? 할아버지가 침술 돌리듯이? 아니면 그렇게 실존의 구조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음악을 듣거나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반대로 결연개박감사가 막 나와서 쌓이는 건 아닐까?